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팀 켈러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강의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 자세히 살펴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신학적 비전의 4가지 요소와 3가지 구성축 그리고 2가지 방법론적인 지침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4가지 요소를 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재료에 비유했었고 3가지 구성축을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의 구조에 비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가지 방법론적인 지침을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을 짓는 원리에 비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저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할 것은 이 전체 3번의 강의의 시리즈의 목적이 신학적 비전이 왜 어떻게 사회적 상상인가, 그리고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찾아가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다음 주에 할 작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사회적 상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회적 상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3주간 생각해 볼 질문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교리는 사회적 상상인가? 사역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상상인가?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제 사회적 상상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2번째로 무엇이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가? 사역적 필요인가? 교리적 신념인가? 교인들의 요구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특별히 교리가 사회적 상상인지, 사역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상상인지,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혹은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사회적 상상은 어떤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시는 교회, 출석하시는 교회 혹은 사역하시는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나 사역하시는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다시 반복하고 갑니다. 신학적 비전이란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로서 역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시사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신학적 비전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정의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사회적 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상상은요, 제가 여기 이제 찰스 테일러라는 캐나다의 철학자의 Modern Social Imaginaries라는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영어로 쓰여 있는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사회적 상상이란 무엇이냐? Not a set of ideas, rather it is what enables through making sense of the practices of a society.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얼핏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찰스 테일러는 사회적 상상이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 체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Not a set of ideas. 오히려 rather it is what enables,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요. 뭐를 가능하게 하냐? 사회적인 실천.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별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뒤에 깔려있는 어떤 이론적인 전제, 그 생각 뒤에 깔려있는 그런 우리가 하는 이런 당연한 실천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뒤에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고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혹은 그 생각이 정말 그 생각이 바로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인용구를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걸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상상이라는 용어를 통해 내가 의미하려고 하는 바는 사람들이 흔히 사회적 현실에 관해 자유롭게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런 지적 도식보다는 훨씬 폭넓고 심층적인 어떤 것이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리고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들이다. 자, 아직까지 어쩌면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다음 인용구를 보면 사회적 상상과 사회 이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내가 상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 논의의 초점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환경을 상상하는 방식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건 단순히 어떤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게 아니라 상상한다는 건 사실은 그 생각과 비판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런 것이고 하는 그런 그림이 생기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그림이 가능하게 해주는 세상에 대한 그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이렇지라고 성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내가 제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상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찰스 테일러가 상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인용구로 넘어가면요. 내 논의의 초점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환경을 상상하는 방식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이론적인 용어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미지와 이야기, 제가 아까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지와 이야기, 그리고 전설 속에 담겨 있다. 둘째, 이론은 소수의 전유물이기 쉽다. 사실 이론은 학자들이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사회적 상상은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다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인정하는 어떤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미지와 이야기, 전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론이 소수의 전유물이기 쉽지만 하지만 사회적 상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사회 전체는 아닐지라도 폭넓은 인간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세 번째 차이가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상상이란 공통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공통의 이해라는 점이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딱 이게 사회적 상상이구나라고 딱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지금 여기 제가 찰스 테일러의 책을 인용한 것들을 보시고 대강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겠다라는 감 정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팀 켈러가 바라보는 사회적 상상에 대해서 팀 켈러가 자신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특히 각주해서 자기가 왜 세계관이라는 개념 대신, 세계관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개념적인 용어고 이론에 가까워요.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상상은 팀 켈러가 생각하기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잡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흔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 있는 큰 그림, 세상을 바라보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팀 켈러는 사회적 상상을 잡아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인용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상상은 무의식이다. 일부는 구체적 신념으로 포착되어 표현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빙산 아래 숨겨져 있다. 그렇죠. 빙산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막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화를 거쳤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혹은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자라왔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빙산 아래에 숨겨져 있죠. 우리의 의식이라는 큰 빙산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그걸 꺼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상상은 지적인 체계 이상이다. 사회적 상상의 전달 매체는 지적인 대화와 논쟁을 넘어서 이미지와 이야기, 신화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을 빚어낸다. 이거 아까 찰스 테일러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셋째, 사회적 상상은 사회적이다. 사회적 공간에 대한 암묵적 인식이며 공유되는 인식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팀 켈러가 왜 사회적 상상을 그가 얘기하는 신학적 비전에 적용하려고 했는지 약간 힌트가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신학적 비전을 제가 어떻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죠? 팀 켈러가 신학적 비전이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로서 역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시사점을 포함하는 거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 사건이,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려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체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상상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데, 복음은 사실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큰 그림이 또 다른 당연한 그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한 큰 그림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또 그 큰 그림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상상의 예시들을 볼게요. 현대 문화 속에서, 뭐 미국의 문화든지 한국의 문화든지 현대 문화 속에서 사회적 상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적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다른 사회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개인주의적인 진정성입니다. 내 느낌이 중요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나만의 독특함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들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젊은이의 개성,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따라가라,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아주 흔히 나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비판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상상의 예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와 전통에 대한 배격,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전통적인 것은 억압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야. 새로 나오는 것들은 시대에 발맞춘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야. 이것도 이제 많은 경우 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고 다 이런 생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혹은 미국 사회 속에서 특정하게 삶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관계 맺는 방식이 있고, 행동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그 큰 그림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상은 아까 찰스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나 이야기나 혹은 레전드 같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대체되냐면, 광고나 소셜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쇼핑몰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미지들, 우리한테 삶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나 광고나 소셜미디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암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사회적 상상의 소통 방식은 그래서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랑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나 어제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하는 그냥 그런 플랫 구조를 가진 그런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재서술이라고 한다면, 내러티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나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특정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그 관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관점 때문에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인 진정성이나 과거와 전통의 대한 배격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냐? 수단은 광고, 소셜미디어, 영화나 드라마, 쇼핑몰이고, 소통 방식은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내러티브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했으면 하는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죠? 지난주에는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4가지 구성 요소와 3가지 구성축과 2가지 방법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사회적 상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팀켈러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